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 과정, 한국의 문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진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집이라는 점입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3가지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의 의미를 넘어 삶의 공간, 가족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국가의 집들과는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한 채씩 각각 지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은 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하는데요.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가구는 세를 들어 삽니다.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집인데요. 크게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있고요. 건물의 층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종종 지하 1층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가구 주택보다 각각의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요. 수백 가구에서 수천 가구까지 대규모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아졌는데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05년보다 5.4%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05년보다 4.9% 감소했는데요. 2010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816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7.1%를 차지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파트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대식 설계와 건축을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아파트 안과 밖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에 가보면 매매, 전세, 월세라고 쓰여 있는 종이들이 창에 붙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한국에서의 주요 거주 형태는 크게 자가와 전세, 그리고 월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의 방법인데요. 전세 보증금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은 훨씬 적습니다. 최근에는 월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전세와 월세 비중 통계를 보면 2014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세입자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7.2%, 2013년보다는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보다는 적고 월세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한데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주인이 대출이 있는지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집주인과 실제로 계약할 때 서명하는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의 경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주택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대신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거주자를 위한 것으로 호텔보다 저렴한 비용에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집을 사기는 어렵고 한국의 주택 임대제도에 낯선 외국인이라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집을 구하고 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나 혼례, 중요한 일을 할 때 손 없는 날에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손 없는 날이란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나쁜 신이 없는 날을 가리킵니다. 매월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에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사에 필요한 차량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삿날과 관련해서는 이삿짐 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짐이 적고 이사 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업체에서 운송만 해주는 용달 이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짐이 많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포장부터 운송, 정리정돈까지 모두 해주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포장이사 견적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사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잘 아셨나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